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비로운 예언과 깊은 통찰로 우리 시대에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인물, 바로 타노스님의 삶과 그가 남긴 예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노스님은 한국 불교계의 고승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그가 남긴 예언들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예언들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타노스님은 1913년에 태어나 1983년에 입적하기까지 70여 년의 생애 동안 오직 학문과 수행에 매진했던 한국 불교사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본명은 김금택으로 경주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유학적 전통이 깊은 명문가였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동양고전에 자연스럽게 접하고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교 경전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유교와 도교 등 동양 철학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양 고전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화엄경을 우리말로 완역하고 주석을 달아 현대 불교학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손꼽힙니다. 화엄경 완역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경전에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현대 한국인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설명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많은 불자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화엄경의 가르침을 더욱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통찰력은 그를 단순한 승려를 넘어 당대 최고의 학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는 유학과 불교, 도교를 융합하는 사상적 지평을 열었으며, 이는 그의 예언 활동에도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삼교 회통 사상은 그의 사상적 특징 중 하나로, 이는 유교의 도덕적 가르침과 불교의 해탈 사상, 그리고 도교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사상적 기반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고 복잡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타노스님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그의 학문적 업적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예언하는 승려라고 불렀으며, 심지어는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까지 붙여 그의 예지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타노스님은 과연 어떤 예언들을 남겼고, 그 예언들 중 실제로 적중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타노스님은 주로 주역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역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철학체계이자 점술서로 우주의 변화 원리를 음양의 조화로 설명하며 미래의 기lum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타노스님은 이 주역의 괴화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세속의 사건들을 예측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예언 중에는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은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는 이 전쟁의 발발과 전개 양상에 대해 미리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1961년에 일어난 5.16 군사정변과 같은 국내의 정치적 격변뿐만 아니라 멀리 베트남에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까지 그의 예언 목록에는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타노스님의 예지력에 대한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대한 기록은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소 각색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타노스님과 교류했던 많은 지식인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가 평소에도 미래의 큰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효고현 남부지진을 예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지진은 일본 고베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타노스님이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지력에 대한 신빙성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입적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1983년 6월 5일,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종 시기를 정확히 알렸고, 실제로 그가 예언한 시간에 입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개인의 생사뿐만 아니라 국가적, 국제적 대사건까지 예측했다는 일화들은 타노스님을 단순한 예언가를 넘어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여자 임금에 대한 예언입니다. 1975년 충북 제천의 월악산에서 타노스님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예언은 2013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크게 재조명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그의 예언에서 언급된 30년 후 여자 임금이라는 시기와 놀랍도록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아쉽게도 그가 예언했던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언에 대한 해석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여자 임금이 단순히 한국의 대통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차 북한의 김주애가 여자 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그녀가 통일을 이끌 것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타너 스님의 예언이 가지는 다의적인 성격과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는 해석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타너 스님의 예언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낳으며 살아있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타너 스님의 또 다른 예언으로는 33, 44의 통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주역의 괴상이나 특정 연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주로 갑신년 2004년이나 을유년 2005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명확한 예언이 적중하지 않은 사례는 그의 예언 해석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통일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미국 서쪽의 금풍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서쪽에서 불어오는 기운, 즉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금풍은 서방을 상징하는 금 기운과 바람을 의미하며 이는 서구 문명, 특히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단편적인 사건 예측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미래와 국제 정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미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타너 스님은 지구 전체의 미래와 대변동에 대한 예언 또한 남겼습니다. 그는 지구가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지구가 아직 완전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 미성숙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기울기는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는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며 이를 영적인 미성숙 상태로 해석한 그의 통찰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완전히 녹는 시점에 지구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1970년대에 이미 이러한 문제를 예측했다는 점에서 그의 성견지명은 놀랍습니다. 지구의 대변화와 관련하여 그는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도 남겼습니다.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진과 해일이 잦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섬나라 일본에 대한 매우 비극적인 경보로 들립니다. 환태평양 조선대에 위치한 일본은 실제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타너 스님은 이러한 지리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대격변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변화 이후에는 현재의 바다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육지가 4분의 3이 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수면 상승이나 하강을 넘어 대륙 자체가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대변동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약 6,070%가 소멸하는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한국은 지구의 중심축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대륙에 비해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지구의 중심축 부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 중심을 넘어 영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지로서의 한반도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격변 속에서 한반도가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인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타너 스님의 예언들은 이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과 함께 종종 신비롭고 다의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그를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모호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예언을 남겨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듯이 타너 스님의 예언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의적인 특성은 때로는 예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을 낳기도 합니다. 예언의 내용이 너무 모호하여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타너 스님 자신도 미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도가 아니라 술가의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본질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예언 활동은 도를 전하는 부수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을 남긴 것은 아마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재앙을 경고하고 깨달음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가르침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제자였던 장화수 교수는 스승이 늘 한반도가 장차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타너 스님의 예언이 단순히 재앙이나 비극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비전을 담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재 한류의 확산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 상승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
지구의 변화, 그리고 인류의 운명에 대한 그의 폭넓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로 나타났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도 존재합니다. 그의 예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신중한 접근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의 예언을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점술로 볼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한 선지자의 깊이 있는 통찰과 인류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예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넘어 우리가 삶의 본질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얻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통찰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상으로 타너스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타너스님의 예언을 읽는 숨겨진 제자 해명스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5만 2026년 과연 무엇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가? 한국 현대 불교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았던 예언자는 단연 타너스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예언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낸 또 한 명의 인물이 조용히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계룡산에서 10년 넘게 운둔하며 숙명통 수행을 이어온 해명스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가 40년 수행 끝에 바라본 2025년 2026년 한국과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을 읽는 숨겨진 제자 해명스님. 해명스님은 타너스님의 만년제자 중 한 명으로 스승의 화엄사상과 정역 이론을 깊이 연구해 온 수행자입니다.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고 그가 남긴 예언 역시 특정 신도들에게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두 가지 적중 예언이 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예언. 1994년 초 그는 갑술년 북쪽 하늘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진다는 말을 남겼고 그해 7월 김일성 사망이라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금광시대 예견. 2000년대 초반 그는 앞으로는 손바닥만 한 유리판에서 황금을 캐내는 시대가 온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스마트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해명스님이 단순한 신비주의자라기보다 시대 흐름을 꿰뚫어보는 수행자로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타너스님의 숨겨진 제자. 탐욕의 불길이 스스로를 태우는 시기. 해명스님은 스승 타너스님의 예언 중 불기운이 북방을 녹인다 라는 구절을 인간의 집단적 탐욕이 극에 달한 시대적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25년은 낡은 시대가 무너지는 첫 균열이며 2026년은 그 균열이 폭발하는 해이다. 그가 지목한 핵심 변화의 첫 조짐은 중국과 미국의 동시 쇠퇴입니다. 첫 번째 조짐 중국의 힘이 내부 문제로 꺾이는 시기. 경제 침체와 체제 흔들림으로 외부로 영향력을 펼칠 힘이 약해진다. 두 번째 조짐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미국도 국력이 쇠퇴해 세계 영향력 축소에 들어가고 한반도는 더 이상 외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차주적 공간을 갖게 된다. 이 두 축의 흔들림이 바로 2025년 이후 시작될 태격변의 서막이라고 합니다. 일본 침몰 예언 2025년, 겨울 2026년 사행. 해명스님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일본 관련 내용입니다. 스승 타너스님이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긴다고 말한 것을 이어받아 해명스님은 그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합니다. 2025년 을사년 겨울에서 시작되어 2026년 병오년 넘기지 않아 일본의 재앙은 절정에 이른다. 그는 일본의 침몰이 단순한 찌질 활동이 아닌 바다 용왕의 노여움, 즉 바다의 업보가 돌아오는 형벌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본 침몰을 알리는 세 가지 징조. 후지산이 검은 눈물을 흘릴 때, 검은 연기 잿빛 물줄기 열기 상승 등 화산 활동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동해 태평양의 붉은 용의 띠출현. 대규모 척조 현상이 용의 형상을 한 채 해안을 뒤덮는 일이 나타난다. 엔화 가치의 폭락. 일본의 상징 같은 자산 가치가 폭락하며 경제 붕괴의 마지막 경보가 현실화된다. 해명스님은 세 번째 징조가 가장 결정적 신호라고 말합니다. 동쪽이 가라앉을 때 서쪽은 솟아오른다. 2026년 이후 시작되는 서해안 융기. 타너스님은 오래전부터 지축이 바로 설 때 서해안이 융기한다고 예언했습니다. 해명스님은 이것이 2026년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동쪽이 가라앉을 때 서쪽에 잠든 용이 깨어나 새로운 땅을 들어올릴 것이다. 그는 이 땅을 단순한 국토 확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성지, 혼란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꽃피울 구원의 터전이라 해석했습니다. 북방 영토 회복인의 통일. 남북 통일을 넘어 잃어버린 땅의 귀환. 많은 예언서가 한반도의 통일을 말해왔지만 해명스님이 말하는 통일은 정치적 통합의 차원을 넘습니다. 남북의 통일은 시작일 뿐 진정한 통일은 북쪽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다. 그는 2026년 이후 북한 정권이 내부 혼란으로 붕괴 국면에 들어서고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그들을 돕기 위해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것이 이내 통일, 즉 칼이나 침략이 아닌 요청받아 이루어지는 통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주연의 주로 이어지는 북방 영토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역의 중심에 서는 단 한 사람,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모든 예언이 향하는 지점은 바로 구세주적 성인의 등장입니다. 해명스님은 이 성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빛을 다루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며 인해의 지신을 모두 이룬 완전한 사람이다. 그는 특정 성씨의 정도령이 아니라 이름 없는 밭에서 자란 진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미래에서 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다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성인의 등장을 알리는 징조 3가지. 하늘에 2개의 해 같은 현상이 사흘간 뜬다. 천문기상 현상을 넘어 하늘의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금강의 물빛이 붉게 변하고 계룡산의 울음이 들린다. 시기가 뒤집히며 성인이 탄생할 기운이 세상으로 나온다는 상징입니다. 전 세계의 마음의 병이 창궐한다. 우울, 공허, 자살률, 정신적 붕괴에 가까운 혼란. 해명스님은 이 마지막 징조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 물질 문명의 종말, 정신 문명의 시작. 타너스님은 한국이 정신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해명스님은 그 말이 성인의 등장과 함께 완성된다고 해석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분쟁의 중심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지가 된다. 세계는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가진 새로운 정신을 찾게 되고 한국은 세계를 치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해명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천지가 뒤집힐 때 살아남는 자는 권력자도 부자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덕을 쌓은 자다.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춧돌이 되고 성인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만 2026년은 공포의 시기가 아니라 정신의 각성기. 그의 예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중심을 지켜라. 정신을 바로 세우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태그? 해시태그 타너스님, 해시태그 수능, 해시태그 대학 수능시험, 해시태그 해명스님, 해시태그 타너, 해시태그 대한민국 미래, 해시태그 병오년, 해시태그 을사년, 해시태그 붉은 마리에, 해시태그 일본 침몰, 해시태그 난카이 대지진, 해시태그 숙명토, 해시태그 중국 분열, 해시태그 미국 분열, 해시태그 트럼프, 해시태그 관세 폭탄, 해시태그 불수능, 해시태그 우지산, 해시태그 우지산 폭발, 해시태그 남북 통일,